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쌤입니다. 자, 금공5, 금공지 인생 공부법, 금과옥조처럼 차이는 이제 속도가 만듭니다. 속도가. 이제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영향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도라는 거는 빠르게라는 뜻이죠? 네. 그럼 왜 빠르게 해야죠? 왜? 그래야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양을 다 해야 되는데 다 하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한 아이는 없다. 그러니까 1등급 맞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다 한 아이는 없다.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더 많이 하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만 거의 서울대를 가요. 뭐라 그러냐면 서울대 연고대 가든지 서울대 카이스트 가는 애들은 더 이상 풀 게 없다 그래요. 더 이상 풀 게 없다고. 뭐 문제 없냐고. 그러면 새 문제지 사러 또 가고 그래요. 서점에. 근데 이 차이가 무슨 얘기냐면 한계치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걸 다 했다는 것은 그 시중에 나오는 유형도 다 알았다는 것이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수학 30번이라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나오는 국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으니까 이거를 극복해서 넘어가는 거죠. 네. 자, 결국은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재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어요. 네. 그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날 세 번째째 보면 하루 종일 그 재수학원에서 배운 게 한 개? 하루 동안 배운 게 한 개. 근데 이제 나는 그때는 이렇게 이제 멘토가 없었으니까 그냥 여기 안에서 한 개 배우면서도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단련하면 된다 이렇게. 네. 근데 이때 놓친 게 뭐냐면 정말 빠른 속도를 빠르게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하고 이 실수 나온 거를 모아가지고 이걸 깊숙하게 완벽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했어야 발전이 되는데 지금 옆에 이제 앉은 사람은 금공할 정도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인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뭐가 늘어나요? 실수도 하지만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집중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력이 늘어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긴장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효과적, 인생을 살면서 효과적이다, 효용성이다, 효과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효과적인 것은 시간당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24시간밖에 안 살아요. 누구나. 그런데 상위권도 24시간, 25시간, 26시간 있으면 좋겠지만 같은 시간당 양을 늘려나가니까 이거를 질적으로 변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에서 질적으로 늘려나가려면 시간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이것들은 훑어받아야 될 건데 내가 공부해야 될 건 요거예요. 그러면 공부의 준비 시간. 자, 고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의 준비 시간은 몇 년 걸려요? 3년이 걸려요. 준비 시간은 3년이 걸려요.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이렇게 쭈루룩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내가 공부할 걸 이렇게 모았다. 압축했다. 이게 공부 준비예요. 이걸 외우고 이걸 해결해가면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공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뭐 하고 있어요? 공부 준비예요. 공부 준비하고 공부 시작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건 뭐예요? 시험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5분이 남았는데 10문제 남았다. 이걸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는 상황, 지진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넘어간 애들은 이 지진의 긴장도를 넘어가고 이걸 넘긴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속도의 한계를 도전하고 그걸 돌파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애가 천천히 풀어요. 2시간은. 그럼 96점이 나와요. 국어가. 네.
나머지를 공부해야겠지만, 근데 얘가 빨리 풀으면 75점이 나와요. 몇 점 차이? 20점 정도의 차이가 나와요. 네. 그러면 빨리 풀어서 이 75점을 맞은 다음에 이 나머지 20점대를 확정져서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이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확보하려면 이 96점을 포기를 하고 연습할 때는 그쵸? 네. 76점을 맞고 나머지를 찾아내니까 아 다행이다 공부할 게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가서 보니까 천천히 이렇게 빨리 풀어요 빨리. 네. 나도 빨리 푸는 건 알거든요. 네. 그 정도면 빨리 푸는 건 아닌데 더 빨리 풀어야 돼. 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본인의 한계치가 아니라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이 속도가 몇 배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A라는 게시물을 정리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네. 나중에 그 카페 활동을 안 하고 지겨워서 좀 빼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2주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씩. 그러면 뭐죠? 2주면 70시간. 몇 배 차이죠? 거의 20배 가까이. 20배 차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그러면 자, 속도를 자꾸 늘리래. 그럼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본인만의 요령이 생겨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수학을 계산을 하는데 네. 어떤 거는 암산으로 하죠. 네. 어떤 건 그냥 하죠. 네. 근데 그냥 암산을 안 하고 네. 그냥 다 썼을 때 이 수학을 다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 쓰면 실수는 안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무한대로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수학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계산할 것인가도 요령이고요. 네. 국어를 풀었을 때 어느 파트 이거를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러면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을 보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요령이고요. 자, 영어를 푸는데 영어를 볼 때 이거 전체 지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볼 때는 어느 파트에 주제나 답이 빨리 숨어 있는가, 이 주제나 답을 빨리 찾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요령이고요. 속도고요. 네. 또 탐구를 공부를 하는데 탐구를 쭈르륵 풀었을 때 이 탐구를 보고 나중에 쭈르륵 문제 풀면서 이 부분 체크하자 해서 다음에 공부할 거를 빨리 찾아놓는 것도 요령이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높여라 그랬을 때면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것만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리하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만 어떤 걸 정리를 하면 순식간에 정리를 할 수 있고 필요 없는 걸 정리 안 하는 게 속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속도를 높이고 정리든 시험 문제 풀이든 공부 준비든 공부든 빠르게 하면 암기할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아무리 지겨워도 이것들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20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왜? 미진하게 알면 안 되니까. 그럼 20회를 반복을 하려면 빠르게 5번 하는 게 한 번 천천히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만 더 빠르게 하면 20회가 아니라 이게 5번이라 20회를 할 방법이라면 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죠. 다음에 안 볼 걸. 여기서를 선택해야죠. 다음에 안 볼 걸. 여기서 선택해야죠. 그래서 점점 이 넓이를 점점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요만큼을 남겨놔야 된다. 근데 이게 당연해져. 20번을 보면. 그러면 이것도 날라가요. 그러면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자, 공부는 상위권에서 자,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그럼 지금 하는 건 천천히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천천히 할 수 있는 걸 연구할 수 있어요. 더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렇게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 왜요? 자, 이렇게 아주 쉬운 거는 굉장히 빠르게 풀었어.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깊숙하게 공부할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한 번 천천히가 아니라 2번 천천히 하면서 그걸 다양한 각도로 엄청나게 분석을 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속도가 빠르다고 하지만 어중간한 거예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수학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 네. 그러면 이만큼 한 건 나오고 2건 나오고 3건 나와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걸 뭐라고요?
되게 빠르게 정리하는 걸 터득했어야 돼. 그래서 수학 문제지 한 거를 주고 이걸 다 외워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A4 한 장으로 정리해서 요거만 외우고 딱 한 다음에 문제 얘기하십시오. 이런 문제야. 그럼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똑같이 하면서 실력이 늘어서 속도가 빨라졌지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있긴 있어. 근데 기필코 속도를 늘려야 된다. 왜?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재의 양이 예? 그 S대 들어가는 애의 양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안 맞냐? 보면 본인이 하고 여유가 있다는 거지. 왜? 아 자기가 지금 제법 빠르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자 빠른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아이들 공부 시켜보면 이렇게 국어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해서 딱 보잖아. 네. 그러면 똑같이 그냥 80점만 맞아. 그랬을 때 빠른 애들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풀어서 그러니까 쉬운 거와 어려운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어려운 거를 빨리 풀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 이 쉬운 거를 당연히 맞출 거면 더 빨리 풀어서 이 애매한 걸 찾아내서 요걸 쉬운 쪽으로 옮겨 넣어줘야든지 아니면 어려운 쪽으로 완전히 분석하든지 이렇게 해서 속도의 변화 그치? 네. 그러니까 박지성이 축구를 하는데 똑같은 속도로 빠르기만 하면 이게 뭐 육상 선수지. 육상 선수가 축구 제일 잘해야지.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메시를 못 막는 이유는 뭐야? 조절을 잘해서 속도 조절. 고 빨리 뛰는 것 같은데 서 있고 서 있는 것 같은데 뛰고 그러니까 공간이 발생하니까 침투가 계속 되잖아. 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지? 네. 그러려면 속도를 조절하려면 애들은 다 천천히 해. 차근차근 이해해야 된다면서. 속도의 한계까지 가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천천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빨라야. 이해돼? 네. 엄청나게 빠른 걸 연구를 하면 빠른 공이 날라오지. 네. 익숙해지지. 네. 그러면 공이 얼마나져? 수박만해지고 정지하는 느낌이 된다. 그래서 올라오면 홈런을 친대. 자. 자, 그러니까 지금 금수저 공부법이 인생 살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 양을 기본적으로 해야지 상위권 양하고 하위권 양이 다르지 않냐? 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이 움직이는 양하고 야 그거 나왔잖아. 빌 게이츠가 뭘 돌을 떨어뜨리는데 이걸 줍는 걸 시간 계산하고 그러고 버는 돈이 더 많다고 뭐 하고 야 왜 초치 이게 바로 해서 시간 딱 적으면 그냥 끝나지. 네. 시간이 돈이지. 네. 그건 똑같아. 인생을 살면서 어떤 거를 정말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한계치까지 그리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 두 번째로 모아놓은 것을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만들려면 일단은 빠른 속도가 애들 다 부족하니까 빠른 속도부터 익혀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